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네, 본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노트북 펜 S15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먼저 소개해드린 노트북 펜 S13.3인치 모델에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15인치로 키우고 지포스 MX 150 외장 그래픽을 추가한 확장형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인보드는 비슷한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픽 칩셋 지포스 MS 150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펜 S13.3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8세대 위스크브레이크에 통합되어 있는 UHD 620 칩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익스터널 그래픽 칩셋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외장형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포스 MX 150 칩셋이 바로 이 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장형 그래픽, 통합형 그래픽인 UHD 620에 비해서 벤치마킹 점수든 게이밍 프레임이든 2배 이상 성능이 나오는 그래픽 칩셋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칩셋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용도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퍼포먼스가 필요한 어떤 영역에서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그런 그래픽 칩셋이라 하겠습니다. 네, 역시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13.3인치 모델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모델은 이제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인텔 8세대 위스크브레이크 i7 8565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TDP 15W의 저전류 프로세서로 쿼드코어 방식입니다. 코어가 4개, 물리적인 코어가 4개가 들어있고요. 각 코어마다 2개 스레드씩 8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1.8GHz, 터보 부스트시 4.6GHz까지 클럭을 높입니다. 기존의 카비레이크 리플래시 프로세서에 비하면 동급 프로세서에서 터보 부스트시 500MHz의 클럭이 더 높게 동작을 하는 그런 성능업이 되어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S3 캐시 메모리는 8MB, 메가바이트지만 SRAM이 들어있고 SRAM은 빠르고 비싸다는 얘기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픽 칩셋 통합형 코어인 UHD 620이 들어가 있는데, 익스터널 지포스 MX 15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칩셋은 2개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6GB LPDDR3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PDDR3 저전력 특성에서 배터리 시간 오래가고 소음이라든지 발열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메모리죠. 메인보드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확장은 되지 않습니다. 밀도를 높이려면 레이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B 제작 단가가 높아지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모델에 맞는 그런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요. USB Type-C입니다. 이 단자 2개는 썬더볼트 3.0 규격을 지원합니다. 썬더볼트는 인텔과 애플이 만든 인터페이스 규격이죠. 초창기만 해도 이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를 채용하는 제조사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4K 영상을 비롯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뤄야 될 외장 기기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썬더볼트 3.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썬더볼트 3.0은 전송 속도가 40GBps로 10GBps는 USB 3.1 Type-C에 비해서 4배 이론상 빠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4배 빠르다는 건 아니고 이론적인 속도가 그 정도니까 실제 전송 속도도 빠르게 나오는 최신 인터페이스고요. 썬더볼트 3.0은 컨트롤러도 비싸지만 이 케이블에도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고급형 모델 아니면은 좀 잘 적용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장이 되겠지만 현재는 이 썬더볼트 3.0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노트북이 꽤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백악대 외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필요 없이 외부 기기를 사용하는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헤드셋 단자 이렇게 간단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USB Type-A 단자를 과감하게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USB Type-C 2개는 썬더볼트 3.0, 하나는 USB 3.1 Type-C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량 노트북이든 아니면은 일반 표준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이든 최신 인터페이스인 USB Type-C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USB Type-C가 이제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방향이 없어요. USB Type-A를 꽂다 보면은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이쪽 방향이 아닌가? 딱 돌렸는데 원래 방향이 왔네? 그리고 다시 돌리는. 이런 실수 꼭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은근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USB Type-C는 썬더볼트 3.0도 USB Type-C 단자를 공용을 하기 때문에요. 같은 규격입니다. 이 보면은 단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단자를 이렇게 거꾸로 껴줘도 되고, 바로 꽂아도 되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 펜의 재료를 보시면, 요게 리퀴드 크리스탈,
LCD가 Liquid Crystal Display의 약자죠. 그래서 이 Liquid Crystal 액정하고 강화 플라스틱을 섞어서 폴리머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당히 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얇으면서 단단하게 성형이 되기 때문에 회전할 때 소음도 좀 적으면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리미엄 모델의 이 쿨링팬 소재에 리퀴드 크리스탈과 플라스틱을 섞어서 이 폴리머 형태로 가공을 많이 합니다.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냉각판하고 그래픽 칩셋을 제어하는 냉각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히트 파이프가 두껍게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핀이 굉장히 크네요. 이 냉각핀이 보시면은 촘촘하면서 굉장히 큽니다. 자, 요 냉각핀이 이렇게 넓고 핀의 개수가 많을수록 열을 더 많이 머금게 됩니다. 히트파이프는 이 안에 액체 냉매가 들어있어요. 액체 냉매가 열을 받으면 이제 기체로 변하면서 빠르게 이쪽으로 열을 이동시킵니다. 예, 열을 이동시키게 되면 이 많은 핀들이 열을 머금어요. 그래가지고 이 쿨링팬이 회전하면서 이 머금은 열을 빠르게 외부로 배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바닥면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구멍이 더 있는데 요게 그 바닥면으로 차가운 외부 공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가 들어가서 이 프로세서와 그래픽 칩셋에서 발생한 열을 이 히트 파이프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쿨링팬과 외부의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밖으로 후면으로 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발열을 제어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방열판은 그래픽 칩셋을 비롯해서 이 메모리까지 폭넓게 감싸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피커를 보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노트북 펜 S에 들어가는 스피커가 출력이 5W, 5W. 사이즈만 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만 봐서는 뭐 2W, 2W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 출력이 5W, 5W랍니다. 이 삼성에서는 썬더 앰프를 적용을 해서 178% 출력을 높였다 그러고요. 사운드 코덱 최적화를 통해서 이 모듈은 작지만 이 모듈에서 물리적인 사이즈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두 개 합치면 10W 아닙니까? 보통 그 블루투스 스피커 쓸만한 것들이 한 그 정도 되는 출력을 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최대 음량씩 들어보면 노트북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사운드가 박진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13.3인치 모델의 스피커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13.3인치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3인치 모듈이고 여기 15인치 모듈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안쪽에 얇고 긴 모듈이 13.3인치고 요게 바깥쪽에 있는 큰 게 이제 15인치 모델에 들어가는 스피커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듈을 성역게 쓴 게 아니라 이제 사이즈에 맞게 캐빈 쪽을 좀 사이즈를 넓히고 스피커 출력구도 15인치의 공간 활용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넓혔습니다. 출력은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구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15인치가 좀 더 강한 출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 출력도 사이즈에 맞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서브보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 USB Type-C 단자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충전 어댑터 여기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USB Type-C로 충전이 되고 USB PD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요. 네, 우리가 AL6061, 6063, 700, 7075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강성을 높인 두알루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순수한 알루미늄에다가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강성을 높인 그런 합금제예요. 일례로 그 마그네슘, 실리콘, 구리, 크롬 등을 혼합한 알루미늄이 AL6061, 6063 뭐 이런 거고요. 구리, 크롬, 아연, 마그네슘 등을 섞은 합금이 7005, 7075 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000번대, 6000번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합금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T4, T6 열처리를 해서 인장 강도를 대폭 높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가지 원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원소들을 이제 다양하게 섞어서 강성을 높이고요. 뭐 합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5대5, 6대3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재들이 한 1.5%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얘기할 때 탄소 강도 2%, 탄소가 2% 미만으로 들어가지, 뭐 5대5, 6대4 뭐 이렇게, 반반씩 섞거나, 뭐 7대3, 6대4 뭐 이런 식으로 섞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만 섞여도 분자 구조가 달라지면서, 인장 강도가 대폭 향상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13.3인치 모델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면에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AL, 여기 A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그 알루미늄 합금이 이제 AL6063, 뭐 AL7005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AL6063에 T6가 이제 T6 열처리를 했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 그 15인치 모델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AL 알루미늄, A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6063합금에 T6 열 처리를 했다. 이렇게 6063에 T6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인장 강도가 290메가파스칼로 증가하게 됩니다. 290메가파스칼이면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차 외장에 들어가 본닛이라든지 뭐 핸드라든지 트렁크에 들어가는 그 패널 정도에 해당하는 스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널들은 되게 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 이렇게 합금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스틸에 비해서 동일 두께일 때 3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와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성은 마일드 강에 해당하는 그런 강성을 갖고 있으니까 요걸 좀 두께를 두껍게 하게 되면 한 2배 정도로 하게 하더라도 역시 무게는 훨씬 더 가벼운데 강성은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T6 열 처리를 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 마일드 강보다 더 단단하게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구성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프레임 쪽에 대단한 충격들도 아주 문제없이 견뎌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시면은 견뎌낼 때 비틀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C 공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CNC 다이아몬드 컷 공법을 사용을 해서 표면에 흠집이 좀 덜 발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삼성 측의 주장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CNC 다이아몬드 컷을 적용한 상판이 얼마나 흠집을 잘 견디느냐 역시 13.3인치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표면을 그 메탈 느낌으로 이렇게 도료를 미세하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컬러감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지 않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플라스틱 같은 이런 소재로도 긁으면 흠집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 마개 같은 비교적 날카로우면서 금속 표면에 상처를 좀 잘 내는 소재로 긁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실험을 우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에 T6 열 처리를 한 소재나 뭐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장 강도는 높지만 이 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잘 긁힘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도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사용이 됐다는 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똑같이 54W가 들어가 있습니다. 15.4V, 3.85 셀 4개가 하나, 둘, 셋, 넷 직렬로 이런 것들을 4S 방식, 4시리얼 방식이라고 이제 구성을 합니다. 보통은 2개가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2P, 2S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54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0분 배터리 충전하면은 96분 사용이 가능한 퀵차저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원래 배터리 플래토 구간이라고 해서 80%까지는 빠르게 이제 급속 충전이 되는데 부스 차지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배터리가 충전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펜은 똑같이 요런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이 EMR 펜이 들어갑니다. EMR은 일렉트로마그네틱 레조넌스라는 말의 약자죠. 우리가 전자기 공명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트위너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제 전자식 터치가 EMR 방식이 있고 AES 방식이 있습니다. 즉 액티브 일렉트로닉 솔루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AES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AES 방식은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4A라든지 3A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펜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디지타이저가 그 신호를 받아서 위치나 뭐 입력, 피랍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EMR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기 유도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펜 내부에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체에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펜을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실의 염려가 좀 덜한 그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디지타이저가 작동되는 원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용 당산 교류는 뭐 60Hz로 동작을 하면서 초당 60번의 극성이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아래에 그 전자 유도식 디지타이저가 들어가 있는데 극성이 이제 수시로 바뀌는 교류가 공급이 되면 패널 주변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자기장이 변하는 공간에서는 전류가 형성된다는 그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EMR 펜 내부에는 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네. 요게 그 분리를 한 이 EMR 펜, 요 S 펜을 분리를 한 내부 구조인데요. 이 펜 내부에 감겨져 있는 이 코일이 패널에 근접을 하게 되면 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를 통해서 디지타이저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RF, 즉 라디오 프리퀀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디지타이저는 바로 이 신호의 위치와 세기를 계산해서 디스플레이에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초당 수백 회가 반복되는 신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펜의 움직임에 따라서 끊김이 없는 어떤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펜이 눌릴 때의 그 눌려지는 정도, 그 세기, 요거를 이제 4096 단위로 인식을 한다. 필압 4096이라는 그런 스펙이 이제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자기장에 올리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사실 뭐 배터리는 아니고 이 캐퍼시터, 배터리처럼 많은 양을 저장할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필요한 전류 정도는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충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이제 또 전류에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도 이제 캐퍼시터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EMR10은 그 굉장히 입력이 정교하고 그리고 또 세밀한 펜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픽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 와콤 디스타이저에서 구현하는 EMR 방식의 펜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AES도 품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솔루션 측면에서는 EMR 방식이 좀 더 그래픽 디자인에게 호응을 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S펜에는 이렇게 펜촉을 세 가지를 줘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각각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펜촉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로잉, 하나는 스케치, 하나는 필기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펜집게를 사용해서 넣었다 뺐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SD는 M.2 규격의 NVMe 방식의 512GB가 기본 탑재가 됩니다. SSD는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이 컨트롤러고요. 여기 뒤에가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요게 삼성 SSD니까 당연히 삼성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3D 방식, 버티컬 방식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22mm, 여기가 80mm에서 2280 모듈로 통용이 됩니다. UFS 방식의 그 차세대 그 저장 장치 들어갑니다.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 요게 그 500Mbps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 MMC 방식의 마이크로 SD를 대체하는 차세대 저장 장치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요게 이제 휴대폰처럼 그 이렇게 뾰족한 걸 찔러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의 슬롯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UFS 카드를 지원하는 뭐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2차 SSD의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읽기 속도가 500Mbps 그리고 쓰기 속도가 200Mbps니까 마이크로 SD의 속도와 비교하면 1계의 5배 정도, 쓰기는 2.3배, 2.2배, 뭐 그 정도 빠르게 됩니다. 현재는 90Mbps가 가장 빠르죠. EMMC 방식의 마이크로 SD 메모리가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SATA3 방식의 SSD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주기 때문에 2차 저장 장치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기존 모델에 설명해드렸듯이 키보드 안쪽에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위쪽으로 액체가 쏟아졌을 때 메인보드 쪽으로 침투하는 액체의 속도를 늦춰줘서 메인보드가 손상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누수 지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놓습니다.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노트북 펜 S 15인치 모델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핵심적인 장치, 케이스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